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CPI가 지난밤에 2.7%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 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에 재고로 쫙 깔려 있었던 수입품, 전혀 관세 영향을 안 받은 물품들이죠. 이전의 가격대로 팔았어. 근데 이제 관세를 제대로 처맞고 뺑그르르 돌아버린 가격 수위를 가진 수입품들이 8월부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 선제적 지표로 CPI가 지금 시장 예상치 넘어서서 2.7% 허들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현재 인플레이션 없잖아. 그리고 주식시장 단단하게 잘 올라가고 있잖아. 경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고 있잖아. 그러니 파월,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기준금리 안 내려? 빨리 내려. 계속해서 조인트를 까고 있지만 파월은 상당 부분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팔렸다는 얘기예요. 관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관세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관세 가격표를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온 그 수입품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자국민들 이제 피부에 와닿는 가격 수위로 접근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미국 내 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유동성 증가가 아마 트럼프 지금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지상 과제와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어서 계속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미국 연준은 요지부동입니다.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라는 이 지표는 굉장한 선제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미국의 물가 수준은 올라칠 가능성 높고 인플레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입은 더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8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수입품에 대한 어떤 세금이 확실하게 딱딱딱딱 붙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엄청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당연히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고 7월 금리 동결 확률은 전날 93.9%에서 97.4%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도저히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근거, 역시 앞으로 한두 달간의 어떤 시장 지표가 굉장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 연준은 트럼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의 경제 수준의 어떤 밸런스가 확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리 부분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파월의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CPI의 어떤 상승세 그대로 그 영향을 받는 게 또 환율이죠. 미국 달러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1,400원대를 열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환율 자체가 급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서 자본시장도 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데 코스피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조하게 잘 그 궤적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을 했죠. 오늘은 조금 그 아래선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거의 매일매일 1조 원씩 팔고 떠났던 외국인 자본들이 이제 랜딩 기어 살짝 내리고 착륙을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 JP모건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더욱더 투명해진다면 충분히 주식시장 5천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전자주주총회 개최할 수 있게 돼서 소액주주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3% 룰,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굉장히 소액주주에게 권한을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투명한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다. JP모건 그 전망대로 한국 시장의 자본시장이 이렇게 갈수록 투명해진다면
뭐 3200선이 문제입니까? 뭐 4000선, 5000선 충분히 뭐 그 고지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반대해서 부동산 시장은 견고한 자본 시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허물어졌던 코스피 시장, 작년 거의 6개월 동안의 국정 공백, 경제 톱니바퀴 다 헝클어져 온통 거덜난 이 나라 살림들 다시 추스려 올려야 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선이 굵은 뚜렷한 정책이 나와줘야만 전체적인 자본시장이 이 자본의 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28 대책이 나온 거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담대 6억 금융위 또 칭찬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2차 규제, 3차 규제 얼마든지 지금 강남 고가 아파트는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규제가 나오건 말건 간에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얘기지. 결국에 와서 서울의 집값과 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 인천 모든 집값을 견인한 가장 센트럴한 중심적 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가 아파트들인데, 이 고가 아파트들이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인 마이웨이를 간다면 주담대 6억 규제 외에 더 강력한 규제가 쏟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원구 4억 오를 동안에 서초구 20억 올랐어. 이 말이 돼? 천정 뚫었어. 그냥 뚜껑 날아가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들리고 있죠. 강남, 서초, 송파가 28억, 25억, 20억 정도 오르는 동안에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는 뭐 6억, 7억 여기도 좀 뭐 이 정도까지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강남하고 비강남권은 뭐 어마무시한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됐다는 얘기죠. 이 지표만 딱 봐도 그냥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려. 그만큼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정말 시장 자체를 교란했습니다. 집값 띄우기,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 등기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최고가, 최고경신 그 가격들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집값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급지의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쳐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 앞으로의 집값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강남 상고 아파트 증여권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강남 쪽 아파트 더 오를 심산인데 이제 더 세금을 물기 전에 내 아들 자식들, 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레미안 원밸리가 6월 27일 규제가 딱 발표된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필요 없어 57억에서 72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야 이거? 계산도 안 되네. 야, 그 정도로 뭐 엄청나게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한양 7차 압구정동 아파트죠. 여기 39억 거래가 나왔는데 직전 거래가 53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628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나온 거래라는 얘기예요. 그 세사,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만의 리그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 8차 역시도 75억 거래였는데 83억, 7월 8일 거래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강남의 상급지, 최상급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센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서울 집값 상승률이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그런 어떤 이 수위가 더욱더 요동칠 수 있는 이 밑불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원에 나온 주택가격 동향을 봐도 서울이 뭐 압도적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서울과 세종이 뭐 주머니 속에 바늘처럼 빼쪽빼쪽 그냥 뭐 여지없이 찌르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급제동은 걸었습니다. 근데 급브레이크 걸었다고 해서 과열된 엔진이 시글리 만무하죠. 확실한 어떤 공급책도 나와줘야지 두 날개가 쫙 피고 비상할 수 있는, 집값 정상화를 향해서 확실한 어떤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74% 줄었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레미안 원밸리, 한양 7차, 현대 8차, 서울 상급지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만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와서
서울 집값을 계속적으로 뭐 들썩거리게 미친 사람 널뛰게 하는 것처럼 뭐 펄쩍펄쩍 뛰게 만들었던 건 결국 이 갭 투자, 전세가의 어떤 이 변형적 접근, 그러니까 자본의 접근이 결국에 가서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를 좀 교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상호금을 좀 제한하자. DSR 40% 초과 시에 신규 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하자. 마용성 추가 규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고요. 확실하게 갭 투자가 밑불처럼 다시 살아오르는 그 분야를 좀 차단을 한다면 이 고가 아파트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특별히 이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세입자 임차보증금 이 대출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지금 제한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겠고, 이거 아주 파격적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갭 투자가 갭 투자의 어떤 건전성을 가지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많았잖아. 그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컸는데 자기 자본은 조금 들이고 그냥 전세 깔려있는 전세금 가지고 그냥 공격 앞으로 했는데, 이게 뭐 아무리 뭐 내가 1주택자다 뭐 다주택자가 아닌 어떤 수요에 기반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거 무임승차잖아. 그죠? 손톱만큼 자기 자본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뽑아내겠다는 건 이 투기 심리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한 6억 원 이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1억 원으로 딱 잘라버렸다는 건 앞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 뭐 거의 눈탱이 밤탱이 맞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놓은 집주인들은 뭐 굉장한 어떤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메이플자이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대출 부분이 상당 부분 커트가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 11억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최후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뭐 거의 1,500건 이상의 월세 물량이 뭐 증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900건 이상 늘은 걸로 보이는데, 이 메이플자의 집주인들도 지금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금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모든 게 그냥 남의 살이야. 남의 살 먹고 내가 배를 툭툭 치면서 뭔가 내 살을 찌우는 그런 어떤 면모였는데, 이제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규제 전환 이후에 정말 무순위 청약 신청자 수도 뭐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금 박치기 해야 됩니다. 올림픽 팍포레온도 뭐 이번에 22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그 수준은 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가 수중에 7억 원을 들고 있어야지 올림픽 팍포레온 분양가를 칠 수 있는,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맞다이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수준이 되는 건데, 아니 아무리 현금 부자라도 자기 수중에 7억을 당장 동원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뭐 100만 명, 동탄양 롯데캐슬 300만 명 이상 지원을 했지만 올림픽 팍포레온 22만 명, 위례 리시빌 퍼스트 클래스 이번에 7만 명, 10억 차익이 나는 그런 어떤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쏙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현금 경색, 자금 경색이 확실히 뭐 풀악셀을 밟고 엄청난 상승세로 치닫고 있었던 아파트 값을 조금 내리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지는 니들이 뭐를 하건 간에 알바노, 내가 알바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이것도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급지의 상승세는 결국은 중급지, 하급지까지 다 코를 깨가지고 쭈르륵 하고 딸려 올라오게 하는 그런 뭐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거는 그런 힘이 있죠. 고구마 줄기야. 대한민국 부동산은 고구마 줄기입니다. 강남 상구 그냥 쭉 뽑아버리면 그냥 쪼르륵 하고 딸려오잖아. 비강남권, 수도권, 뭐 경기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죠? 송파 위례 리시빌 퍼스트 클래스가 뭐 7만 명 정도, 한 20만 명 이상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7만 명으로 딱 줄었어요. 그만큼 지금 규제 효과가 확실한 어떤 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9억인데 이번에 매매가가 20억 나왔어. 충분히 뭐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딱 막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도 여기도 50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검단 쪽 무순위 집주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84제곱이 4억대였는데 사람들 투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그동안 뭐 실수요자라면 뭐 차곡차곡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접근하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뭔가 투심이 작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삐집고 들어가려 했던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좀 사그라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주운정 A5 블록 역시도 704대1. 그래도 여기 한 2100명 정도 지원을 했네요. 이유인즉슨 당연히 분양가죠. 5구제곱이 2억대야. 야, 세상 착한 분양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고, A7 블록은 조금 떨어지죠. 여기 5, 6억대로 나왔기 때문에 파주운정에서 5, 6억대 나오면 말다 해지. 그래도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실수요 입장에서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고, A10 블록 역시도 331명. 굉장히 무순위 집주 치고는 쪼그라든 그런 경쟁률인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신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가 522명 모집에 6,831명 지원했습니다. 보통 한 15,000명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반토막이 난 그런 어떤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좀 분양가가 분상제인데 조금 불량해. 84제곱이 6억대야. 그죠? 아니, 검단에서 분양가 상한제 가격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오면 적어도 좀 겸손하게 4억대로 나와야지. 6억대가 뭐예요, 6억대가. 아, 그냥 뭐가지 그냥 기부수한 그런 어떤 분양가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지금 분상제 아파트도 지금 분양가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양장항 S1 블록 여기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한강변에 딱 위치하고 있어. 영구 한강 조망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자차로 가면 서울이 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죠. 7월 18일 일반 공급 확정이 됐어요. 지금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가 어제까지 이 사전청약 본청약을 마쳤는데 아마 200명 정도가 포기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60세대인데 한 200세대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받고요. 일반 공급은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가능합니다. 7월 18일 확정이 딱 됐기 때문에 여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전체 세대는 한 900세대 정도 됩니다. 5구와 84제곱으로 나눠져 있고, 5구제곱은 그래도 3억대 이 분양가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층수도 있고요. 84제곱은 한 5, 6억대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뭐 발코니 확장비 당연히 공공부장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당첨 비율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2억 1천만 원, 3,800만 원, 그리고 소득 기준 잘 참조를 하시고요. 일단 입지가 좋아. 한강변에 딱 위치해 있어서 그 아파트 앞쪽으로는 고층 건물이 없어. 그래서 딱 쳐다보면 이게 김포대교도 보이고 행주대교도 보이고 방화대교도 보입니다.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죠. 도로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차 몰고 나와서 쭉 악셀 밟고 가면 서울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굉장히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구제곱이 3억대, 그리고 84제곱이 한 5억대 정도, 그 정도였던 분양가 수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주변 또 개발도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고양, 일산, 일산도 아주 서울과 가장 가까운 어떤 입지를 가진 일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틈새도 있고 우회로도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시고, 이 부동산 규제가 이제 2차, 3차로 지금 상급지가 개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박한 공급들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이다. 인내다. 구축이 상당 부분 단군 이래로 가장 극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지형도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미국 변수도 있고 국내 변수도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약간 변형되고 왜곡된 부동산 이 자산 시장의 가치를 자본 시장으로 좀 돌려놓으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가격, 잘못된 가격 수위가 확실히 정상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